비싼 치료 받아도 피부가 좋아지지 않다고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기능학하는 피부과 전문 진아래입니다. 사실 그게 이제 저희 치료하는 입장에서도 굉장히 고민이 될 때가 많은데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뭐 딱 한 가지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대부분 잘 그거를 놓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본인의 피부가 피부 장벽이, 그러니까 이 치료라는 게 무슨 마술처럼 무슨 가루를 쫙 뿌려주면 갑자기 내 피부가 확 좋아져 이런 게 아니잖아요. 뭔가를 해주면 내 피부가 거기에 맞춰서 반응을 해줘야 된단 말이죠. 근데 내 피부가 그런 상태가 되지 않은 환경, 피부 장벽이 망가져 있거나 염증이 있거나 당독소가 많거나 그런 어떤 여러 가지 팩터들을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피부를 망치는 대표적인 생활 습관이 있다면 어떤 것들?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냥 딱 한 가지만 꼽자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확인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세안 습관이에요. 세안 습관. 세안 습관이랑 화장품 사용. 일단 내가 정말 여러 개를 쓰고 있다. 화장품을 3개, 5개, 10개, 그것도 막 하루에 여러 번 덧바르고 거기다가 뭐 각질 제거제도 쓰고 저녁에 자기 전에 1인 1팩 하고 이러면 피부 장벽을 망치고 계실 가능성이 제일 많고요.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이제 세안제 선택입니다. 본인이 세안을 하셨는데 세안하고 났는데 얼굴이 너무 땡긴다. 그러면 그거는 안 맞는 세안제를 쓰고 계실 가능성이 많습니다. 피부 장벽이 무너지기 전에 뭐 전조 증상 같은 게 있을까요? 일단 우리가 피부 장벽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피부 장벽이 하는 일이 뭔지를 생각을 하시면 그거에 문제가 생겼을 때도 어떤 반응이 나올지를 예측할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피부는 우리 몸의 외피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게 제일 사실은 표면적인 중요한 이유예요. 외부에서 뭔가 들어오는 걸 막아주고 외부에 자극이 있을 때 제일 먼저 그거를 감지해서 뭔가 방어를 해주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몸에 있는 것이 밖으로 배출되지 못하게 막아주는 기능도 해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수분. 그러니까 만약에 피부 장벽이 망가지면 원래 피부 안에 잘 머금고 있어야 될 피부 수분들이 밖으로 막 날아가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건조한 거죠. 그래서 환자분들이 제일 먼저 느끼시는 게 피부 장벽이 안 좋으신 분들은 피부가 굉장히 건조하고, 그리고 남들은 다 괜찮다고 하는데 나는 피부가 쉽게 건조해지고 따가워지고 빨개지고 이런 증상들이 있을 수 있고, 조금 더 나가면 우리 피부에도 다 면역세포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피부에 뭔가 그렇게 이상이 생기면 피부에 면역세포들이 반응을 하겠죠. 그렇게 되면 염증 반응이 생겨요. 염증 반응이 생겼을 때의 반응은 빨개지고 가렵고 붓고 따갑고 그런 증상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게 스펙트럼처럼 한번 이렇게 서서히 오시는 분들이 있고 어느 순간에 장벽이 망가지면 한 번에 확 오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내가 피부가 내 스스로 생각할 때 다른 분들보다 환경 변화에 예민하고 남들보다 쉽게 가려워지고 쉽게 따가워진다. 그러면 내 피부 장벽은 괜찮은가? 한번 좀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세안할 때 꼭 지켜야 할 기준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분이 세안을 하시는 과정을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세안제를 쓰시죠. 물세안은 노노. 물세안이 왜 안 좋은지는 좀 더 길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물세안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우리 몸, 우리 세포, 우리의 모든 기관들은 알아서 잘 해결을 해요. 그게 이제 항상성이라고 호모스테시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내 생명을 유지하는데, 우리 몸이 생명을 유지하는데 기본적인 기능은 잘 알아서 해결하려는 그런 내재된 기능이 있단 말이죠. 피부 장벽도 마찬가지예요. 아주 과한 어떤 자극을 주지 않는 한 어느 정도의 환경만 이루어진다면 저절로 잘 회복을 해요. 그래서 사실은 세안이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단 그 기준은 우리가 굉장히 맑고 이렇게 공기도 맑고 정말 이슬만 먹고 살고, 그리고 피부에 뭘 바르지 않으면 세안 안 해도 돼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노출되어 있는 이런 대기에도 오염물질이 많고, 여러분 오늘도 벌써 몇 개 바르셨잖아요. 그게 다 내 피부에 남아있단 말이죠. 어떤 문헌에 따르면 세안을 한 다음에 3일 동안 아무것도 안 발랐어요. 그런데 그때 측정을 해도 그 전에 발랐던 피부에 있었던 화장품 성분들이 다 남아있다는 결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안을 안 할 수는 없어요. 세안을 해야 되는데 그럴 때 세안제 선택이 제일 중요해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너무 내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는 과한 계면활성제. 제가 요즘 좀 답답한 건 뭐냐면 이 환자분들이 약산성이면 다 좋은 줄 알아요. 약산성, 환자분 세안제 뭐 쓰세요? 그러면 저 약산성 세안제. 약산성이면 좋긴 해요. 왜냐면 우리 피부가 약간 약산성이니까. 그치만 약산성 세안제가 좋은 세안제는 아니에요. 약산성 세안제이지만 거기 들어있는 계면활성제가 굉장히 자극적인 조합인 경우도 있고, 살리실레이트처럼 피지를 너무 말려버리는 그런 성분이 무지하게 들어있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많이 좋아하시는 그 파란색 센카에서 나온
내지는 무슨 녹두 something something 뭐 세안제, 독도 something 세안제 이런 것들이 다 약산성 세안제를 표방하고 있지만 굉장히 피부 장벽이 좋지 않습니다. 물론 피부 장벽이 좋으신 분들이 아주 가끔 사용하는 건 좋지만 물론 문제는 환자분들이 그걸 아침 저녁으로 매일 쓰신다는 거죠. 그렇게 쓰시면 저처럼 멀쩡한 장벽을 가진 사람도 갑자기 피부 장벽 기능이 나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세안제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두 번째, 세안의 횟수. 제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한 번에서 두 번. 보통은 두 번이죠.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근데 저녁에 내가 정말 아무것도 바르지 않고 그냥 아주 클린한 환경. 저는 가끔 그렇게 해요. 숲속 같은 데 가서 잘 쓸 때는 그냥 아침에 물세안만 하거든요. 근데 저녁에는 반드시 다들 이제 세안을 하셔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점심에 양치할 때도 세안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 중간에 좀 피지가 많아진다고 생각을 하면 세안을 해서 제가 어떤 환자분 중에는 중학생이었는데 엄마가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세안을 하루에 5번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5번 세안을 하면 피지가 자꾸 더 만들어져요. 왜냐면 피지는 우리 피부에 굉장히 중요한 성분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피지는 이제 우리 피부를 살려야 되니까 자꾸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피지선에서. 근데 내가 그 피지가 싫다고 자꾸 닦아내면 더 만들어내겠죠. 그런 악순환을 반복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과한 횟수를 하고 있지 않나? 세 번째, 세안을 할 때가 문제죠. 이제 세안을 할 때 너무 박박 문지르거나 무슨 까칠까칠한 스폰지 같은 거 사용하시거나 그 다음에 여자분들 메이크업 지우실 때 티슈를 또 박박 문지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과한 물리적 자극을 계속 주시면 그거 자체가 피부 장벽을 또 손상시킬 수 있고 그 다음에 물의 온도는 미온수로 너무 뜨거운 물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피부가 아주 예민하지 않으면 살짝 찬물로 마무리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대충 그 정도를 좀 기억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각질 제거제, 스크럽 이런 것들은 정말 아주 가끔 하시는 게 좋아요. 그거를 특히 내가 지금 피부가 좀 따갑고 좀 자주 붉어지고 이런 약간 피부 장벽이 안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안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냥 그래도 나는 뭔가를 좀 피부에 해보고 싶어. 남들이 써보니까 나도 써보고 싶어? 그러면 여름철에는 한 2, 3주에 한 번, 겨울철에는 한 달에 한 번 정도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떤 세안제를 써야 하는 걸까요? 요즘에 오일이나 클렌징 밀크라는 거 나오고 있잖아요. 어떤 거 추천하세요? 이제 이렇게 딱 클렌징 밀크를 쓰세요. 클렌징 오일을 쓰세요. 이렇게 딱 말씀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게 또 제품마다 다 조합이 다 다르고 환자분들 피부마다 다 필요한 게 달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렇게 약간 자극적인 세안제, 피지를 말리는 세안제가 필요하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게 필요했던 순간이 있고 조금 더 마일드한 세정제가 필요했던 순간이 있는데 그거를 환자분들이 판단하기는 어려우세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는 오일 클렌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일단 오일 성분 자체가 굉장히 좋은 오일일 가능성이 별로 없고요. 이게 그 화장품 성분에 무슨 오일, 무슨 추출물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러면 모르겠어요. 정말 좋은 회사는 예를 들어서 올리브 오일, 올리브 오일이 화장품에 들어간 일은 별로 없지만 어쨌든 올리브 오일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그 회사가 올리브 오일을 사다가 그걸로 오일로 만들어서 그거를 제품으로 쓰는 게 아니에요. 화장품 원료 마켓이라는 데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올리브 오일이라고 되어 있는 제품을 사다가 넣는 거기 때문에 이미 그 올리브 오일 안에 굉장히 많은 성분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게 정말 질 좋은 오일인지 판단하기가 어렵고요. 오일 성분 자체가 또 계속 자극이 되거나 모공을 막거나 이럴 수 있어요. 그래서 오일 클린저는 저는 화장을 아주 두껍게 하시거나 아니면 포인트 메이크업 지울 때 정도 사용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밀크 클린저, 밀크 타입의 클린저가 원래 자극이 좀 덜한 편인 경우가 많아요. 겔 타입은 피부 장벽이 좀 안 좋으신 분들은 피하는 게 좋고 겔이나 오일 타입, 밀크 클린저나 크림 타입이 좋기는 하신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거는 각자 피부 상태에 따라서 처방을 제대로 받으셔야 돼서 친한 피부과 선생님을 만드세요. 진료 과목 피부과 의원 때문에 무슨 유명한 짤도 돌아다니던데 진료 과목 피부과는 피부과 전문 선생님이 안 계십니다. 저처럼 피부과 전문의가 생기신 요 마크가 있어요. 그런 병원에 가면. 그래서 요 마크가 있는 선생님들 중에 그런 제품을 조금 찾아줄 수 있는 도움을 청했을 때 좀 받아줄 수 있는 선생님을 하나 만드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야 거기에 맞춰서 해주실 수 있고 여러분들 다 무슨 내과 선생님이나 가정학과 선생님 한 분씩 다 주치의 선생님 계시잖아요. 저는 피부 주치의 선생님들도 꼭 한 분씩 있어야 된다고 봐요. 가끔 환자분들이 다른 병원에서 막 처방 받다가 너무 안 나와서 왔어요. 그리고 저한테 오시면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데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분이 그동안 피부가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피부과 전문의 선생님 중에 나랑 코드가 잘 맞고 이 선생님은 내가 신뢰할 만하다. 그러면 한 군데 정하셔서 꾸준히 가셔서 세안제 바꾸실 때도 좀 이렇게
상의하시고 그게 베스트입니다. 피부과 전문 선생님 어디 있는지 잘 모르시겠으면 피부과 의사의 홈페이지 들어가면은 그 지역에 있는 피부과 선생님을 친절히 알려줍니다. 가서 어떤 세안제 쓰는 게 좋아요? 제 피부 타입은 어때요? 이렇게 물어보면 그게 그렇게 해줄 수 있으면 좋겠는데 이게 또 약간 배가 산으로 가는 느낌인데 우리나라는 질병을 보고 그 질병에 맞춰서 약을 처방하고 진료를 보는 비용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제 그거는 여러분들이 다 내는 돈, 몇천 원 내시는 것까지 다 합해서 환자 한 명을 보면 2만 원이 채 안 되는 18,000원이 좀 넘는 돈을 받거든요. 근데 이제 이 화장품을 체크해주고 세안제를 권해주고 이런 과정이 굉장히 진료 시간이 길어요. 그래서 그거를 저처럼 이거를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그냥 그런 걸 감내하고 해주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에 계신 원장님들도 계세요. 그래서 그거를 안 해주신다고 해서 그 선생님을 너무 원망하지 마시고 그냥 그거를 해줄 수 있는 분을 찾아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지금 환자분에 맞는 타입별로 있어요. 세안제가 구비되어 있는 게. 그 환자분 상태에 맞춰서. 근데 그거를 제가 지금 일괄적으로 말씀드리는 이렇게 말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병원에서 판매하는 제품이 그래도 시중에서 판매하는 것보다 낫다. 그 정도? 자외선 차단제 얘기 많이 나오는데 네. 이거 정말로 심각한 영향을 주나요? 일단 자외선이 우리 피부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외선이 우리 피부에 주는 영향은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모든 거예요. 피부 빨개지고 까매지고 색소 생기고 주름 생기고 처지고 탄력 떨어지고. 그러니까 조금 더 심각한 문제, 자외선에 노출이 됐을 때 피부에 발생할 수 있는 제일 심각한 문제는 피부암이죠. 그거를 떠나서라도 미용적으로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원하는 동안 피부, 맑고 투명한 피부를 절대 가질 수 없어요. 자외선 차단을 하지 않고서는. 심지어 노화를 유발하는 엑스포좀이라는 건 우리가 어떤 거에 노출된 걸 다 종합한 말인데 스킨 에이징에 대한 엑스포좀에 들어가는 게 UV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차단하지 않고는 스킨 에이징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외선 차단제는 필수입니다. 그래서 제가 화장품을 많이 바르라고 권하는 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를 꼭 저는 쓰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첫 번째가 세안제고 두 번째가 자외선 차단제인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안만 잘해도 어느 정도 피부가 건강하기만 하면 유지를 해요. 그런데 요즘 자외선 차단제들은 너무나 잘 나와 있어서 자외선 차단제만 발라도 웬만한 보습 기능이 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아침에 귀찮고 세안했는데 별로 당기지 않으면 그냥 세안하고 자외선 차단제만 발라요. 근데 조금 건조한 느낌이 있다? 그럼 제대로 된 보습제? 나는 요즘 색소 치료를 좀 하고 있다? 나는 얼마 전에 주름이 좋아진 치료를 받아서 더 이상 주름이 안 생겼으면 좋겠어? 그러면 그쪽에 해당되는 그런 특별한 성분이 들어있는 제품만 조금 더 추가하면 되죠. 그래서 많아야 3개. 그 정도가 전 적절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론은 자외선 차단제는 바르세요. 근데 이제 자외선이 우리 피부에 다 나쁜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 중에 좋은 점 하나는 비타민 D를 만들게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피부가 자외선을 받아야 비타민 D 원료를 만드는 셈이거든요. 그런데 요즘 나온 논문들, 여러 논문들, 물론 그 중에 일부는 자외선 차단제를 많이 만드는 회사가 만든 논문이긴 하지만 어쨌든 대부분 공통적인 의견은 매일매일 바르는 자외선 차단제를 바른다고 해서 비타민 D가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사실 비타민 D를 우리가 바르지만 정말 완벽하게 다 차단이 되게 바를 수 없어요. 그러면 가습기 화장한 것처럼 허옇게 하고 다녀야 되거든요. 그렇게 안 된다는 이유가 또 하나 있고 두 번째, 자외선 차단제를 열심히 바르시는 분들이 대부분 야외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돼요. 비교적. 그러니까 얼굴에는 바르고 손등 같은 데 발라도 다른 데 또 노출 부위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제가 지금 2010년도부터 저희 병원에서 비타민 D 체크를 거의 모든 환자를 하거든요. 저는 비타민 D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피부염이 있건 항노화를 하러 오던 모든 환자들은 거의 비타민 D가 루틴으로 다 나가는데 저희 환자분들 그래서 제가 한번 통계를 해봤어요. 1000명 정도를 해봤는데 이게 보충을 안 받아도 되시는 분들은 거의 없었어요. 거의 없고 제가 이제까지 딱 한 분 뵀어요. 비타민 D 검사를 했는데 환자분은 아무것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하신 분은 미국 LPGA에서 캐디를 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우리보다 엄청난 선 익스포저를 하고
하루 종일 태양에 있으니까 그 정도를 해야 뭘 하지 않아도 충분한 비타민 D가 생성이 된단 말이죠. 그럼 그건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우리가 자외선 차단제를 안 바르고 다녀도 우리나라의 환경, 보통 일상적인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비타민 D를 그것만으로 충분히 만들어내기는 어렵다는 얘기죠. 그러면 저 같으면 그냥 자외선 차단제 잘 발라서 피부를 건지고 1년에 한두 번 피검사해서 혈액검사해서 비타민 D 낮으면 주사도 맞고 영양제도 먹고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연예인분들은 피부가 유독 빛나고 좋아 보입니다. 특별히 관리가 있나요? 제가 지금은 전주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한때는 청담 압구정에서 일을 했었거든요. 그때 말씀만 하면 다 아실 만한 유명한 연예인분들이나 무슨 예술인들이 오셨었어요. 근데 일단 그분들의 공통점은 굉장히 철저한 본인 관리를 하십니다. 건강에 좋은 음식, 수면, 운동 이런 거 굉장히 꾸준히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드라마 촬영을 시작한다, 뭐 공연이 있다 그러면 그때 집중적으로 오셔서 필요한 치료를 하십니다. 그래서 공을 들이시는 만큼 좋아지시는 것 같고요. 물론 저는 이제 민낯을 보니까 그런 생얼도 정말 좋으신 분들도 있지만 거기에 더해서 이제 여러 메이크업이나 조명이나 이런 게 곁들여지니까 좀 더 좋아 보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는 연예인이 아니라서 물론 필요할 때 시술도 필요하고 피부과 선생님의 도움도 필요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그렇게 나도 내 스스로를 연예인처럼 나를 좀 귀하게 여기고 내 몸을 좀 귀하게, 내 피부를 귀하게 여기면서 그렇게 꾸준히 생활 습관을 관리하시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 꾸준히 받으면 좋은 시술 추천하시는 것도 있으신가요? 일단 제가 이게 너무 꼰대 같은 얘기거나 너무 나이 많은 아줌마 얘기 같이 들릴 수도 있는데 본인한테 맞는 시술을 제가 맞는다는 거는 그때그때 피부에 따라서 나한테 맞는 시술 중에 내 교감신경이 활성화되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스트레스를 받으면 교감신경이 올라간다 그랬잖아요. 교감신경 올라가면 피부 좋아지지 않거든요. 내 교감신경이 활성화되지 않은 만큼 내 지불 능력이 되는 시술. 그러니까 저희 환자분들한테도 약간 두 종류가 있으세요. 한 종류는 그렇게 그냥 부담 느끼지 않을 정도의 어떤 치료든 그게 뭐 초음파 보습 관리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토닝 치료일 수도 있어요. 그런 거를 꾸준히 한 달에 한 번 꾸준히 받으시는 분들이 있고 그게 아니고 한 번에 와서 목돈을 쓰시는 분들이 계세요. 와서 그냥 한 6개월에 한 번, 1년에 한 번, 좀 심하신 분들은 2년에 한 번씩 와서 딱 하고 안 나타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이번에 이제 16년이 되거든요. 같은 병원에서 일한 지가. 이렇게 쭉 보면 그렇게 꾸준히 오신 분들이 어차피 쓰는 돈은 비슷하거나 이분이 더 적으실 수도 있거든요. 꾸준히 오신 분들이. 그런데 훨씬 더 경과가 좋아요. 훨씬 피부도 건강하고 자연스럽고 나이보다 젊어 보이는. 그래서 저는 본인을 피부를 잘 봐주시는 피부과 선생님을 만나셔서 여러 가지 시술을 권유를 받으신 다음에 그 중에 내 교감신경을 높이지 않을 정도의 그런 가능한 시술을 또는 관리를, 치료를 꾸준히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유행한다고 해서 다 나한테 맞는 건 아니에요. 얼마 전에도 환자분이 피부 장벽이 굉장히 안 좋은 과민성 피부 플러스 약간의 홍조 주사 증상으로 오셨어요. 이분이 굉장히 여러 병원을 전전긍긍하셨는데 얼마 전에는 유명하다는 서울까지 가셔가지고 리쥬란 주사를 맞고 오셨다며. 맞고 좋아지셨을지 아니요, 더 예민해지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리쥬란 주사라는 게 나쁘지 않아요. 저도 환자분들한테 쓰지만 내 피부가 그걸 받아들일 상황이 안 되면 그거는 낭비죠. 그래서 꾸준히 내 피부에 맞는 치료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중요한 일정 전에 좀 빠르게 효과 볼 수 있는 시술을 찾으시는 분들 많이 있는데 어떤 거 추천하세요? 중요한 일정이라는 게 보통은 이제 뭐 상견례, 웨딩 촬영, 뭐 웨딩, 뭐 돌잔치 뭐 이런 거잖아요. 사실은 요즘은 옵션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고 근데 제가 피했으면 하는 거는 니들링 하는 거. 이게 주사로 맞는 것들은 아무리 조심스럽게 놓고 대부분은 멍이 안 든다고 해도 그렇게 꼭 중요한 일을 앞두고 맞으시면 멍이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건 서로 난처하기 때문에 주사, 침으로 하는 거는 일단 좀 피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톡스는 그게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이 주사를 하면 안 되거든요.
그분의 근육의 움직임과 그분의 그 표정 습관이랑 이런 걸 잘 파악해서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쭉 맞았던 원장님한테 맞는 거는 상관없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도 어쨌든 니드를 이용한 거기 때문에 저는 중요한 일 전에는 안 하셨으면 좋겠고, 근데 뜬금없이 내가 내일 모레 중요한 일 있어, 다음 주에 중요한 일 있는데 나 좀 이뻐 보이고 싶어, 보톡스 맞아야지, 그건 절대 안 돼요. 그렇게 해서 뭐 눈썹 올라가거나 눈 삐뚤어지거나 뭐 심지어 입이 이렇게 되시면 그거는 시간밖에 답이 없기 때문에 그건 피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정말 하루 이틀 사이에 좋아지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저희 병원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권해드리는 거는 덴서티 알파. 덴서티 같은 게 이제 그 고주파를 이용해서 리프팅도 시켜주고 피부가 좋아지는 건데, 예전에는 그게 조금 시술하고 나서 효과가 보이려면 시술 그 기간이 좀 길었어요. 일주일, 2주 뭐 완전한 효과는 한 달 돼야 된다는데 요즘은 굉장히 그 효과가 빨리 나타나요. 굉장히 기술이 좋아지고 팁도 좋아지고 해서 한 1, 2주만 돼도 정말 좋아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저희는 이제 샤게이브 충격파 치료 있어요. 저희가 쓴 충격파는 사실 피부과에서 쓰는 거 별로 많이 들어보진 않으셨을 텐데 그 치료가 무통에, 무열에, 리프팅, 안색 개성, 피부 염증 다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저 어제도 혼자 셀프로 하고 온 치료입니다. 그래서 그 치료랑 엑소존 침투 같이 하면 보통 그 메이크업 해주시는 분들이, 환자분들이 나중에 와서 그런 얘기 많이 하세요. 메이크업 해주시는 분이 화장이 너무 잘 맞는다고. 그러니까 피부 결도 좋아지고 좀 촉촉해지고 탄력도 살짝 생기면서 젊으신 분들은 약간 리프팅 효과도 있었고 그게 붓기가 빠져요. 그래서 좀 얼굴이 더 라인이 좋아지죠. 그래서 리프톤 충격파 치료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도. 그리고 만약에 다른 건 다 모르겠는데 갑자기 피부가 붉어지고 너무 장벽 기능이 좀 떨어진 것 같다, 좀 뻘겋다 이러면 또 플라즈마 치료 있습니다. 그래서 플라즈마 치료를 하시면 피부가 좀 굉장히 빨리 안정이 되고 그것도 아프지 않아요. 그냥 시술 시간도 되게 짧아요. 그래서 그런 치료들이 좀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피부과에서 돈을 아끼려면 어떤 순서로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네, 그쵸. 흔히 말하는 이제 가성비를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은 똑같은 비용을 들였을 때 제일 좋은 효과를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일단 내 피부에 제일 맞는 시술인가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시술이 있어요. 그거를 보통 요즘 환자분들은 이게 너무 정보가 많아서, 제가 처음 이제 일을 시작했을 때만 해도 의사 선생님을 만나서 제 피부에 맞는 치료가 뭐예요? 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한 2-3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리면 그 중에 본인이 가성비가 좋다고 생각하는 걸 골라서 하셨단 말이죠. 근데 요즘은 뭐 AI도 있고 여러 병원에서 정보들이 너무 많고 심지어 그런 거를 매칭해주는 그런 앱 같은 것도 있으니까 본인이 원하는 걸 다 넣으신 다음에 치료가 쭉 나오면 그거를 또 서칭을 하셔가지고 그 중에 제일 싼 병원에 가서 저 이거 받고 싶어요 라고 하시는 거를 가성비가 좋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건 약간 도박 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약간 요즘 주식이 붐이긴 한데 내가 주식을 전혀 몰라요. 근데 옆 친구가 내가 이거 해보니까 좋아, 너도 해봐. 그래서 내가 잘 모르지만 조금 AI한테 물어보니까 그걸 사는 게 좋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게 내가 그거를 사서 돈을 벌 확률과 돈을 잃을 확률은 50대 50이잖아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방법대로 가면 그렇게 해서 내가 시술 결과에 만족하고 좋은 결과를 볼 확률이 많아야 50%인 것 같아요. 실제로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제가 지금 전주 순수피부과에서 일을 하는데 처음 있던 병원에서 2018년에 지금 있는 위치로 이전을 했어요. 10년이 채 안 됐는데 지금 저희 병원 근처에 미용 시술을 하는 병원이 그 사이에 한 10개 이상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는 다 그냥 진료 과목 피부과.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런 데를 찾아가셔서 그냥 선생님이 권해주지 않고 본인이 원하는 시술을 하고 문제가 생겨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볼 땐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물론 똑같은 시술이라면, 똑같은 퀄러티라면 조금 비용을 덜 들여서 하는 게 좋을 수 있죠. 그렇지만 제 생각은 세상에 공짜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비용을 생각하시기보다는 좀 내 피부를 정말 책임감 있게 잘 봐주실 수 있는 그런 경험과 지식을 가지신 선생님을 만나서, 제발 그 실장님들만 만나서 그 실장님이 권해주는 거 하시지 말고요. 나는 의사 선생님을 만나고 싶다, 의사 선생님 얘기를 듣고 싶다 하셔서 선생님을 만나셔서 충분히 잘 설명을 들으시고 본인한테 맞는 치료를 하시거나, 아니면 제일 좋은 거는 그 병원을 오래 다니신 누군가의 얘기를 들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면에 있어서는 가성비보다는 좀 신뢰성을 조금 더 따져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안녕하세요. 기능학하는 피부과 전문의 신나라입니다. 제가 그냥 피부과 전문을 하고 말하지 않고 기능의학하는 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저는 이제 피부과 전문의를 따고 나서 여러 가지 제가 느낀 바가 있어서 기능의학, 영양의학, 항노화의학 이런 걸 좀 더 공부를 해서 그런 기능의학 관점에서 환자분들을 봐드리고 있고, 제가 이제 피부 기능의학이라는 그런 용어를 만들어서 또 그런 분야에 관심이 있는 여러 원장님들이랑 같이 대한 피부 기능의학회라는 걸 만들어서 매해 또 세미나도 하고 있고, 제가 거기 회장도 또 맡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좋은 채널에 초대가 되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된 계기가 된 건 바로 이 책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작가라는 타이틀이 하나 더 생겼는데요. 올 초에 나온 책이고, 제가 어떻게 이런 기능학을 하게 됐는지, 피부 기능학적이라는 게 왜 필요한지, 어떤 분들이 그런 접근이 필요한지, 그리고 제가 어떻게 그거를 환자분들한테 적용을 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환자분들이 피부뿐만 아니라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소개하는 그런 책자예요. 그래서 혹시 나는 뭘 해도 피부가 안 좋아져, 어떤 치료를 해도 내 피부염은 자꾸 재발하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 난 포기, 내 피부는 평생 이럴 것 같아 라고 하시는 분들한테 조금 희망이 되셨으면 좋겠고, 또 요즘 우리가 12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좀 더 늙어갈 때 내가 좀 건강하게, 흔히 요즘 말하는 롱제비티, 스킨 롱제비티, 전신적인 롱제비티를 이루고 싶으신 분들한테도 도움이 되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이름은 제가 이제 피부가 보내는 신호를 놓치지 마세요라고 썼어요. 사실 출판하는 과정에서 이제 이 책 내용을 보신 편집 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내용이 피부 내용도 있지만 우리 모두가 다 알아야 돼서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삶에 대한 방법, 생활 습관 이런 내용이 더 많기 때문에 이름을 좀 다른 걸로 바꿔서 좀 더 많은 분들이 쉽게 책을 집을 수 있게 하자는 얘기가 있었는데, 제가 끝까지 피부를 고집했습니다. 왜냐면 제가 피부과 전문의이기도 하고, 저는 피부가 힘드신 분들이 이 책을 통해서 정말 피부를 포기하지 마시고 좀 계속 열심히 치료를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셨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희 환자분들한테도 말씀드리고 이 책에도 써있지만, 피부가 자꾸 뭔가 트러블이 생기고 염증이 자주 생기고 이런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조금 감사해야 될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내 안에, 내 몸 안에 염증이 생기고 이런 거를 내 피부가 자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피부가 그렇게 자꾸 문제가 생기고 뭔가 사인을 보냈을 때 내가 그걸 잘 해결해주고 뭔가 내가 바꿔야 될 걸 바꾸면 전신적으로도 건강할 수 있어요. 그런데 피부가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그런 사인이 잘 안 오면 제 생각에 좀 더 큰 질환, 좀 더 심각한 상황이 됐을 때 내가 그런 걸 바꾸게 되지 않을까 해서, 저는 저희 환자분들한테 그냥 그거를 감사하게 생각하시고 잘 해결하시면 남들보다 훨씬 더 건강하게 오래 누리면서 사실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제 책이 그런 분들한테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다른 하나의 롤이 있는데, 부캐라고도 말을 하던데 저도 또 유튜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능의학이라는 채널이 있습니다. 제 책 내용이 사실은 이제 그 내용을 책으로 좀 쓰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있어서 담아놓은 내용이라서, 혹시 피부에 관심이 있고 어떻게 건강한 피부와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는 내용을 좀 알고 싶으신 분들은 제 채널도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